신한투자증권 리서치에서 은행과 지주사를 담당하는 은경환입니다. 은행 전망부터 말씀드리고 이어서 지주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온도차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관세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장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것 같고요. 조기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적인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주가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대부분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좋았었는데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1분기하고 2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대부분 발표를 했는데 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반기 지금 반도체하고 IT 중심의 상승에서 은행주는 조금 비껴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징금인데 홍콩 ELS 판매와 관련된 불안전 판매 요 이슈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금융위 제재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정위 제재 사항으로 봤을 때 LTV 담합, 그다음에 국고채 프라임 딜러 입찰 담합 이런 불확실성들이 하나 불거진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규제인데요. 627 부동산 대책부터 해서 이런 가계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배드뱅크 출연과 같은 각종 기금 출연, 그다음 교육세 인상 같은 세부담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상반기 주가 상승폭이 컸던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차익 실현 명분으로 이제 작용을 했던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을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실 거는 결국 이제 은행은 주주 환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KB금융과 신한지주같이 대형 금융회사들은 올해 이미 45% 이상의 주주 환원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당초 시장의 기대가 2027년 50% 정도였다는 걸 감안해 보면 약 2년 정도 앞서 나가면서 이 주주 환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앞서 나간 주주 환원만큼 주가도 빠르게 반응을 했지만 내년을 바라볼 때 과연 이게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되겠느냐라는 의구심도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1년 동안 실적 시즌을 돌이켜 보면 실적 자체보다는 얼마나 많은 자사주를 발표를 하느냐 이거를 훨씬 더 주식시장에서 관심 깊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보신 것처럼 주주 환원율에 기댄 이런 밸류에이션 갭 플레이 이런 것들이 지난 1, 2년 동안의 은행주의 플레이였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는 정상화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은행이 좀 밋밋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적만 놓고 보면 저희는 증액 기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한 3.3% 정도 증가한 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좀 좋지가 못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은행의 이익 쪽이 부분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아무래도 좀 내려갈 개연성이 높고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성장률도 기대하신 것보다는 낮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순이자 이익이 조금 정체되는 가운데 비이자 이익도 이게 확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수수료 이익은 굉장히 견조하겠지만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나 외환 관련 이익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탑라인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오히려 금리 하락에 따른 건전성 개선, 이게 은행주 실적의 회복의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금융권에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죠. 부동산 쪽에 집중된 자본을 생산적 금융으로 좀 전환해라라는 건데 은행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성장률도 당연히 예전만큼 나오지 못할 것이고 건전성도 아무래도 우려가 되기 때문일 텐데 저희는 그런 우려보다는 기회윤을 좀 찾으시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은행 담당이라고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상장되는 은행은 다 비은행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은행 쪽이 잠깐 이익이 슬로우하더라도 생산적 금융이 들어와서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자본시장 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증권이나 캐피탈, 그다음에 그 카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표되는 웹3 뱅킹에서도 은행은 예치금 이탈이나 고객 이탈 등의 우려가 있지만 증권 자산 운용은 분명히 신규 비즈니스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안정성보다는 비은행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과거 한 2년 동안 은행은 TSR이라고 하는 총주주 환원율에 기대서 투자를 하셨다면 내년부터는 이 TSR은 이미 한 50% 수준에 와 있으니까요. ROE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왼쪽 그림은 MUFG라고 해서 일본 이제 1등 은행이 미쯔비시 은행의 차트인데요. 밑에 TSR보다는 ROE에 주가가 연동해서
통해서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금융지주사가 조금 더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비은행 자회사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KB금융이나 신한지주와 같은 종목들이 좀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주회사인데요. 우리 지주회사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업종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이고, 개별 회사의 형태가 이제 지주회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차트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지금 4천원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테마가 계속 반복이 됐고, 거기에 알맞는 지주사들이 순환매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리레이팅에 성공한 202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주회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찾아보라 그러면 결국 이제 입법과 관련된 게 있을 텐데요. 기업의 시가총액 또는 기업의 가치는 본업이나 이익이 결정을 하게 되지만,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그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할인율이 좀 과하게 있다. 그리고 선진국 대비해서 소극적인 주주환원이 주가 저평가를 야기하고 있다. 이 두 가지고, 이 두 개에 맞는 법들이,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상법,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걸 아마 많이 언론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이 상법 개정이 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인 거고요. 소극적인 주주환원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상속세 개정이나 세법 개정,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조정,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법은 이미 상당 부분이 이미 논의가 끝나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 12월 3차 상법이라고 하는 자사주 소각 강제화가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교환사채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PLS 계약을 맺어서 있는 자사주를 조금 우호 지분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겠지만 워낙 이제 개인 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녹록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표 보신 것처럼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운용사나 기관 투자자분들이 기업이 조금 투자자들에게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강하게 주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12월에 결산을 하고 3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총 시즌에 맞춰서 행동지 펀드 활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연말쯤 되면 이런 것들이 지주회사에 한 번 더 투자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저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은 또 은행과 비슷하게 여기서부터인데요. 요 입법이 끝나고 주총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지주회사들이 과연 주가가 좋을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인데, 주식으로서 지주회사를 분류해 보면 한 5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보신 것처럼 주력 상장 자회사 주가에 그냥 동행 또는 후행하는 순수 지주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히든밸류, 여의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비상장 자회사나 자체 사업이 재평가될 때 그 기업들 직접 우리가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을 들고 있는 지주사를 사는 전략인데요. 이런 히든밸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지배력 강화나 아니면 세금 납부, 주식담보대출을 오너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배당을 할 여지가 있으니 이런 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들,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거버넌스 기업들, 그다음에 밸류업, 아니면 이런 기업가치 재고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장세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주사가 과거에는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 소위 베타라고 하는 것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상장 자회사 주가가 올라도 내가 그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도 그 주가보다 못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소외됐었는데, 오른쪽 차트 보신 것처럼 이제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르면 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SK 스퀘어 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두산 전자비지 사업부가 좋아지면 두산 주가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 여러 가지 테마가 오고 여러 가지 주도주가 나올 텐데, 그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은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결국 ROE가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ROE라는 게 매출액을 마진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재무 레버리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산 회전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재무 레버리지 배당을 올린다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기업들을 그간 좋아했다면 이건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산 회전율을 올릴 수 있는 기업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자라는 게 저희 하우스의 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산 회전율을 올린다는 것은 구산업은 조정하고 신산업에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SK그룹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SK를 지주회사 2026년 탑픽으로 추천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